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아카이브에 2023년에 게재된 Air IMU Running Uncertainty Propagation for Inertial Odometry라는 논문입니다. 네, 발표는 우선 Introduction, 메소드, 그리고 Experiment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ARIMU를 설명하기에 앞서 논문의 주요 주제인 이너셜 오도메트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너셜 오도메트리란 IMU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의 릴레이티브 포즈, 즉 상대적인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프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 방법 자체가 이 이너셜 오도메트리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너셜 오도메트리 시스템에서 계산된 이 릴레이티브 포즈는 다른 센서와 결합을 할 때 그 센서 스테이트 추정의 초기 값으로 사용됩니다. 이너셜 오도메트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모션 베이스드 모델, 두 번째,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드라이븐 모션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모션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키네마틱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터나 PGO 기반에서 사용하는 프리인테그레이션 자체가 이 모션 베이스드 모델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 어, 어, 이 i-1번째의 스테이트가 있고 i번째의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둘 간의 시간 차이가 델타 t라고 하면 이 델타 t의 시간 동안 쌓인 IMU의 메저먼트를 누적하여 스테이트 간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션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모션 베이스드 모델에서의 에러는 디터미니스틱 에러와 넌 디터미니스틱 에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터미니스틱 에러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선형화라는 모델링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에러라고 할 수 있고 넌 디터미니스틱 에러는 보통 우리가 제로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접근을 하는 에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MU의 랜덤 노이즈가 이 non-deterministic error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차 모델의 경우 단순한 수학적 표현으로 이제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IMU로 포즈를 추정할 때에는 이중 적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 누적 에러를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롱텀의 태스크에서는 프리인테그레이션을 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누적 오차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입니다. 이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로봇의 모션이나 IMU의 노이즈를 학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즉, IMU의 데이터 자체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혹은 키네마틱 모델의 사용 없이 모션 자체를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IMU의 노이즈 특성이나 모션 자체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즉, 일반화 성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 방식이 데이터 드라이브 모션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에어 IMU도 이 데이터 드라이브 모션 모델에 속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라이브 모션 모델의 경우 데이터 드라이브 모델과 모션 모델을 결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데이터 드라이브 모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MU의 노이즈나 바이어스 혹은 모션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렇게 추정된 아웃풋과 이제 키네마틱스와 같은 모션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에어 IMU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데이터 드라이븐 모션 모델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노이즈와 바이어스를 추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션 모델에서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non deterministic 에러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키네마틱스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롱텀 태스크에서의 누적 오차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에어 IMU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이즈뿐만 아니라 메저먼트에 대한 언설턴티까지를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작업에서도 프리인테그레이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너저 오도메트리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에어 IMU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모델과 키네마틱스 모델, 즉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IMU의 노이즈와 언설턴티를 조인트하게 학습함으로써 롱텀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능 및 가격대의 IMU에서도 성능이 보장된 모델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파이포즈라는 오픈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에어 IMU의 유연한 사용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앞서 설명을 드렸던 에어 IMU의 주요 컨트리뷰션을 바탕으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IMU의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에어 IMU에서의 특이한 점은 엔코더는 하나인데 디코더가 두 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디코더에서 추출된 어, IMU의 노이즈와 언설턴티가 그 다음 과정인 키네마틱스 모델에서의 인풋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언설턴티와 노이즈로 보정된 메저먼트로 인터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인터그레이션을 진행해서 얻은 포즈와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 간의 차이로 로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어 IMU에서 엔코더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엔코더에서 추출한 IMU의 시퀀셜한 특징 벡터로 노이즈 추정과 언설턴티 추정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언설턴티 추정에는 노이즈를 고려하게 되고 노이즈의 추정에 언설턴티를 고려할 수 있는 조인트한 학습을 위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IMU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네트워크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IMU처럼 6x 1 또는 이제 1x 6 형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풋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IMU 네트워크의 입력 데이터는 이 윈도우의 단위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윈도우의 사이즈가 1000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IMU 메저먼트부터 1000번째 IMU 메저먼트까지가 윈도우 1의 메저먼트 집합이 되고 이제 스텝 사이즈만큼 윈도우를 이동시켜서 다음 윈도우에 해당하는 이제 메저먼트들 1000개도 그 다음 윈도우에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어 IMU에서는 스텝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10으로 두고 이제 돌리고 있어서 저도 스텝 사이즈가 10일 때를 가정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이 윈도우 1이 첫 번째 메저먼트부터 1000번째 메저먼트를 담고 있다고 하면 윈도우 2는 이 11번째 메저먼트부터 1010번째의 메저먼트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가 준비가 되면 윈도우 내부에서 커널을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커널의 크기만큼의 시퀀스 데이터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 커널의 크기만큼의 그 데이터가 반영된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네트워크의 인풋은 이 첫 번째 윈도우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윈도우부터는 첫 번째 윈도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윈도우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풋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고, 이 인풋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네트워크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엔코더 하나, 그리고 디코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먼저 엔코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코더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1D CNN 두 개, 그리고 GRU 두 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1D CNN은 IMU 데이터를 처리해서 특징 벡터를 추출해서 이제 IMU의 차원을 좀 더 고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차원의 데이터에 시계열적인 특성을 추가를 하여 이제 더 확장을 GRU에서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NN입니다. 첫 번째 CNN에서는 이제 IMU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고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IMU의 데이터는 보통 6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6차원의 IMU 데이터를 이제 32차원 정도의 고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7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7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연속된 7개의 IMU 데이터가 합쳐져서 32차원의 하나의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7개의 데이터를 통해 32차원짜리 벡터가 하나 추출이 됐다면 이제 스트라이드만큼 커널이 이동하여 그 다음 커널에 해당하는 IMU 메저먼트가 다시 CNN의 인풋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3일 때 3칸 아래로 내려가서 네 번째 IMU 메저먼트부터 다시 7개가 이제 다음 CNN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32차원의 특징 벡터가 추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사이즈가 1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 커널이 이 1000번째에 닿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1000개의 6차원의 IMU 벡터가 334개의 32차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332는 이렇게 패딩 사이즈, 커널 사이즈,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이제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패딩 사이즈도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0개짜리의 6차원의 데이터가 이제 그 차원은 높아지고 개수는 줄어든 형태로 이제 다음 CNN에 인풋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34개의 32차원짜리 인풋이 또 준비가 되면 이 친구가 그대로 이제 다음 1D CNN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1D CNN에서도 첫 번째 1D CNN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CNN에서는 6차원을 32차원으로 확장을 했다면, 두 번째 CNN에서는 IMU의 데이터를 32차원이 64차원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웃풋 랭스 식에 따라 334개의 32차원 IMU 데이터가 112개의 64차원의 더 고차원적인 특징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CNN의 커널 크기 내에서는 시퀀셜한 특징을 반영하여 고차원적인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따라서 CNN만으로도 IMU의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CNN만을 사용하여 IMU를 처리하는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 IMU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롱텀 태스크에서의 프리인테그레이션 성능을 조금 더 잘 보장하기 위해 GRU로 전체 시퀀스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앞서 1D CNN에서는 좀 더 로컬하게 커널 사이즈 내에서의 시퀀셜한 정보를 추가를 했다면, GRU에서는 윈도우 내의 존재하는 글로벌한 시퀀셜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GRU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RU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즉 RNN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 식은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못해서 그냥 지금 나의 시퀀스, 이전 시퀀스에서 중요한 정보는 남기고, 이제 덜 중요한 정보는 제거하기 위해 이제 게이트가 동작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GRU에서는 입력으로 받은 112개의 64차원짜리 IMU 데이터가 이제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차원이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GRU를 통과했을 때 64차원의 IMU의 특징 벡터가 128차원이 되고 이때 이 128차원의 데이터는 이 112개의 IMU의 시계열 데이터 특징이 반영된 더 고차원적인 이제 특징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IMU 벡터는 다시 한번 GRU를 통과해서 더 높은 고차원적인 벡터로 즉 126차원을 가지는 IMU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이 엔코더에서의 모든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이제 윈도우 하나에 대해, 즉 1000개의 6차원짜리 메저먼트가 112개의 256차원의 벡터로 확장이 되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IMU의 노이즈와 언설턴티를 이제 각각을 추정하게 됩니다. 디코더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펑션과 갤루라는 이제 액티브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이즈 디코더에서는 하나의 값만이 추출이 되는데 이 언설턴티 디코더에서는 이 가속도와 각속도에 대한 언설턴티를 따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이 된 이 햇수로 표현된 변수들은 이제 언설턴티를 추정하는 이 초기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 값이 추출이 되면 즉 이 112개의 256차원이 노이즈로서의 3차원 벡터로 변환이 되면 스케일링을 통해 노이즈의 가속도의 노이즈와 각속도의 노이즈 각각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이 스케일 팩터가 왜 0.1과 180분의 파이로 얘네가 정의를 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IMU 데이터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m per 세크 제곱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가속도 데이터와 250 디그리 퍼 세크 플러스 마이너스 250 디그리 퍼 세크의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각속도가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민맥스 값에 의해서 이제 물리적인 단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0.1과 180분의 파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그러니까 시그마가 200이라는 값을 추출을 했다고, 값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값을 0.1과 180분의 파이를 곱했을 때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사실 뭐 0.1, 0.01, 뭐 1 다 해봤는데 0.1이 제일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설턴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 벡터로 그 두 노이즈를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속도나 각속도에 대한 언설턴티를 따로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아웃풋을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이제 진짜 언설턴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은 왜 취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익스포넨셜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언설턴티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가가 다음에 있을 프리인테그레이션의 성능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설턴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익스포넨셜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 드라이븐과 모션 모델을 퓨전을 한 부분에서 데이터 드라이븐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드라이븐에서 나온 아웃풋이 이 모션 베이스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이 인풋 그 키네마틱 모듈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터그레이터의 과정에서는 네트워크의 아웃풋인 이 노이즈와 언설턴티로 메저먼트를 코렉션을 한 후 코렉션이 된 메저먼트로 이 인터그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트워크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차원은 늘어났지만 개수가 줄어든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00개의 IMU 데이터에 바로 이 언설턴티랑 노이즈를 더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때 에어 IMU에서는 인터벌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벌 안에 존재하는 메저먼트에 대해서는 같은 노이즈와 같은 언설턴티를 갖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의 메저먼트가 아니 그 언설턴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첫 번째 값부터 인터벌만큼은 같은 노이즈와 언설턴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뭐 열 번째가 아홉 번째가 그렇게 됐다면 열 번째부터 그 다음 아홉 번째까지는 이제 또 같은 노이즈와 언설턴티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이 10개라는 이 대략적으로 9개 정도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9개의 데이터가 언certainty랑 노이즈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노이즈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어 IMU에서는 CNN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게 아니라 GRU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 자체가 시계열적인 특징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개 정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써도 충분히 이제 인터그레이션에서 에러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렉션된 메저먼트가 정의가 되면 인터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인터그레이션에서의 키네마틱 모델은 우리가 프리인티그레이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적분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얻고 각속도를 적분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텀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GTSAM이라는 라이브러리이고 그리고 하나는 파이썬으로 구현된 파이포즈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그레이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에어 IMU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컨트리뷰션에서 제가 그 파이포즈를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 IMU에서는 왜 파이포즈를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SM의 프리인테그레이션입니다. GTSM에서는 이렇게 메저먼트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속도를 누적하여 이제 회전을 얻고 각속도를 누적하여 트랜슬레이션을 얻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코베리언스 텀에서의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넌 디터미니스틱 에러로 제로민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언설턴티를 얻었기 때문에 이 B텀에서 에타라는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타가 있을 때 코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될 수 있고 이 GTSM에서의 프리인테그레이션은 이 부분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베리언스에서 이 A와 B 매트릭스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에 간단하게 적어 놓았고, 이는 프로파게이션에서 쓰는 과거 스테이트에 대한 현재 스테이트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A이고, 메저먼트에 대한 현재 스테이트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에어 IMU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100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TSM에서 사용하는 프리인테그레이션의 경우 이제 리오를 예로 들어보면 라이다의 수입이 어떻게 보면 10Hz 정도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10Hz 내에서는 IMU의 데이터가 IMU가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빠르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20Hz라고 하면 이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누적만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 이런 시퀀셜하게 진행했을 때의 비효율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에어 IMU에서는 1000개에 대한 프리인테그레이션을 한 번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1000개에서 좀 더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경우 행렬의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트랜슬레이션의 누적보다 훨씬 더 큰 계산을
정보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어 IMU에서는 이 IMU 메저먼트 크기에 맞춰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파이포즈의 프리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인터그레이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파이포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복잡도가 더 높은 행렬 연산에서의 병렬 연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그레이션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누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포즈의 로테이션부터 일곱 번째, 여섯 번째 포즈의 로테이션을 구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저먼트가 총 6개가 존재를 할 거고 이 6개의 메저먼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메저먼트와 델타 T로 구한 이 R1부터 R6까지는 전부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이제 이 릴레이티브 로테이션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 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확장을 무작정 할 수 없고 나랑 시퀀셜한 애들과에만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점점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인풋을 가지고 레벨 1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와 순차적으로 있는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이 1과 2, 2와 3가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합성을 못하고 이렇게 합성된 이 두 번째 레벨에서는 이제 1과 2를 지금 얻었으니까 이 친구는 바로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2와 3을 2,3을 가지고 있는데 이 2,3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1,3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 R 2,3에 결합함으로써 R 1,3을 얻을 수 있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1, 몇 1,k를 얻기 위해서 이 병렬적인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연산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있는 첫 번째 포즈부터 여섯 번째 포즈까지의 이 누적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레벨들은 전부 다 이 윗 레벨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래 레벨들도 이제 전부 이제 병렬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레벨 안에서는 병렬 연산이 진행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랜슬레이션 프로파게이션입니다. 트랜슬레이션 프로파게이션에서는 벡터의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포즈에서도 따로 이제 병렬 연산으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냥 GTSM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속도를 뭐 두 번 누적함으로써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연산 과정입니다. 코베리언스의 연산의 기본적인 수식, 프로파게이션 수식은 GTSM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i번째의 메저먼트로 구한 스테이트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AI 그리고 i번째 이 메저먼트로 구한 이 메저먼트에 대한 스테이트의 자코비안 B를 DI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식은 이제 혹시 그 자코비안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의 병렬 연산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누적식을 먼저 한번 전개를 해봐야 이 다음에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이제 이 로테이션도 1,6을 가정을 했듯이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1,7에서의 즉 1번 포즈에서 일곱 번째 포즈를 갈 때 코베리언스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되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 1,1은 첫 번째 포즈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이고 이때 앞서 설명드린 이 코베리언스 프로파게이션 식에 따라 시그마 1,2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1,3 또한 이제 어, 이 동일한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우리는 시그마 1,2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2를 대입해서 이 1,3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누적곱 그리고 B의 행렬의 이제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쭉 계산을 해보면 일곱 번째는 이렇게 긴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제가 앞으로는 K번째에서부터 1번째까지의 A 매트릭스를 그냥 A, K, 1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앞서 이 전개를 했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포즈에서부터 여섯 번째 포즈가 필요한 것처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사실은 첫 번째 포즈에서부터 일곱 번째 포즈의 마지막 매트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곱 번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행렬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6,1부터 A6까지 그리고 B6부터 B1 그리고 첫 번째 포즈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A로 이루어진 행렬 집합을 CA라고 정의를 하고 이 B 매트릭스와 시그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포즈에 대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집합을 CB라고 앞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앞서 봤듯이 저희는 이 A 행렬에 대한 누적 곱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6,1이라는 것은 A1부터 A6까지의 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A 6,1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때 로테이션 매트릭스와는 반대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1부터 차례로 6까지 누적을 하는 게 필요했다면 얘는 반대로 6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가는 그 누적 매트릭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정확히 동일한 연산을 하지만 방향이 반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의 A들이 모두 독립이고 그 독립적인 A로 추출한 밑의 확장 버전의 누적 A 매트릭스 또한 독립이기 때문에 모든 연산들은 각 레벨에서 병렬 연산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 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얻은 에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 B 또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CA와 CB를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연산식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이유는 B를 자세히 보시면 B 매트릭스는 전부 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다이아고날의 함수는 벡터를 이제 인풋으로 받으면 벡터가 이제 대각 원소가 되는 대각 행렬이 되고 대각가 행렬이 다이아고날로 들어왔으면 그냥 대각 원소를 추출하겠다라는 라는 연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B 매트릭스가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 그 두 루저가 코베리언스 그 1,7을 구하기 위한 식은 이렇게 위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3차원의 스테이트,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저거 벨로시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은 이제 하나의 이 대각 행렬에서의 이 대각 원소들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로테이션에 대한 코베리언스 텀, 두 번째는 벨로시티에 대한 코베리언스 텀, 세 번째는 이 포지션에 대한 코베리언스 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는 이제 뒤에서 이제 프리인테그레이션에서 코베리언스를 쓰는 그 부분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포즈를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행렬 연산인 로테이션과 코베리언스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병렬 연산이 진행이 되고 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 인터그레이터를 통해 이제 포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포즈와 GT 포즈를 이제 GT 포즈의 차이를 계산을 하여 로스를 정의하고 이 로스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어 IMU는 윈도우 내에 있는 메저먼트를 누적하여 포즈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즈에 대한 스테이트 값은 GT 포즈로 이닛 초기 추정 값을 받습니다. 그 초기 추정 값에서부터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누적하고 로테이션을 누적하고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를 누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I번째부터 이 천번째를 지났을 때의 포즈를 J번째 포즈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프레딕티드의 포즈를 이렇게 해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친구와 실제 J번째에 대한 GT 값의 비교를 통해 로스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A와 IMU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적 포즈에 대한 비교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이 GT 포즈랑 그 IMU의 포즈가 정확히 이제 IMU의 시퀀스 개수와 GT 시퀀스 개수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원래 이제 트레젝토리를 학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IMU를 얻은 포즈랑 이제 계속 비교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윈도우 처음에서부터 윈도우 끝까지만을 추정을 하고 이때의 차이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달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보관을 해서 동일한 개수를 맞춰놓고 하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에어 IMU에서의 로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어 IMU에서의 로스는 스테이트 로스와 코베리언스 로스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이 되는데 먼저 스테이트 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구한 이 프레딕티드와 GT 간의 상대적인 차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상대적인 차이를 휴버로스에 넣음으로써 이제 로스 값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휴버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휴버로스는 이 스레숄드보다 작은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L2놈으로 계산을 하고 스레숄드보다 큰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L1 놈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로스 펑션입니다. 여기서 어 휴버로스에 대한 스레숄드가 기본적으로 에어 IMU에서는 0.005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0.005라는 값은 사실 벨로시티와 포지션이 가질 수 있는 에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L2놈으로 에러를 계산을 하고 이 벨로시티와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큰 에러를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에러놈을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에어 IMU에서 가장 이 큰 컨트리뷰션이었던 코베리언스 텀이 있는데 이 코베리언스 텀에 대한 로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 MLE를 사용합니다.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내가 추정한 그 코베리언스 안으로 GT가 얼마나 잘 들어왔니?를 계산을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 이 MLE에 있는 식을 쭉 내려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식을 보면 이 식 안에 있는 이 목적 함수 자체가 로스로 정의가 되고 이 안에 있는 이 x-m의 텀이 우리가 앞서 구했던 이 스테이트 에러 얘네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 텀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그러니까 로테이션 코베리언스에 대한 에러는 이 로테이션 에러와 이제 그 로테이션 코베리언스로 이루어진 텀이 되는 거고 포지션과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에러와 코베리언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코베리언스 로스와 스테이트의 로스가 다 계산이 됐다면 이 로스 두 개를 에타라는 상수값을 통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에타는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정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의된 이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이 다음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윈도우가 이제 그 전체 시퀀스의 마지막에 만날 때까지 그냥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GPS와 같은 다른 센서와 그 에어 IMU의 아웃풋을 이제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어 IMU 자체가 파이포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센서와의 결합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코드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저희가 코렉션 된 그 메저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코렉션 된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프리 인티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뭐 GPS와 퓨전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PGO에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한 뒤에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방법론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IMU의 컨트리뷰션 중에 세 번째가 그 다양한 성능과 다양한 가격대의 IMU로도 이제 그러니까 저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IMU를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개의 그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3달러부터 이제 5만 달러까지의 다양한 가격대의 IMU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 LOE랑 RPE는 우리가 흔히 RTE로 알고 있는 릴레이티브 그 에러를 이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냥 나눠서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스테이트 자체가 로테이션과 벨로시티 그리고 포지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 에어 IMU에서는 각각을 따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오리엔테이션과 이 포지션을 추정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텀을 나눠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 38번째의 방법론은 CNN 5개로 IMU 노이즈를 제거한 후에 프리인티그레이션을 적용한 결과이고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앞으로 표현될 애들은 로우 IMU 메저먼트를 이제 그 프리인티그레이션에 적용한 모델 어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어 아이엠에서 좋은 성능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 38번째에서 RPE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이게 왜 못 구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실 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DNN으로 IMU를 보정한 후에 프리인티그레이션을 한 애와의 비교 결과를 이제 유록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애부터 이제 66페이지 아마 65페이지일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원래 그 노이즈마 모델 네트워크에서 일반 프리인테그레이션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부터는 로린과 티리오나 이런 애들은 그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이제 포즈를 얻는 애들이랑 비교를 진행한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DNN으로 보정한 애보다도 훨씬 에어 IMU의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어, 이, 네. 그건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셋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에어 IMU 자체가 롱텀 태스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키티나 이제 이런 서브티 MRS 그리고 뭐 ALTO 이런 큰 데이터셋까지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PS랑 다른 센서랑 엮을 수 있듯이 이 에어 IMU에서는 빈스모노의 이너셔에 이 에어 IMU의 결과를 결합하여서도 결과를 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코드로는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원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 에어 IMU를 사용하였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런드코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까 그 우리 그 코베리안스 텀에서 B에 해당했던 에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넣어서 이제 코베리안스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